여기 오세요. 어린 해적들이 이 배들과 싸우는 행위는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군대들을 위협하려다가 실패한 해적들부터 실수로 전함을 공격한 해적까지 이 소말리아 해적 공격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얼음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더 많은 어리석은 해적 공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계시고 소말리아 해적들의 강도 시도 중 대실패로 끝나는 일부 최고의 클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 해군 해적으로부터 어부 구출. 소말리아 해적들은 좋은 물건을 얻기를 아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순진한 어부들이 가득 찬 선박을 발견하고 슛을 날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인도 해군이 가까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곤경에 처한 선박을 발견하고 천천히 선박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적들은 어부들을 인질로 잡고 그들의 소지품을 훔치느라 바쁜 나머지 근처에 다가오는 해군 병사들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거리에 있는 큰 총과 경험이 풍부한 무장한 병사들을 알아차리고 난 후에야 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인도 해군은 어부들을 구출하고 기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실패한 해적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근처 선박을 그들의 공포에서 해방하기 위해 병사들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 해군 해적들에게 총격을 가하다. 해적 선박이 미국 해군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간 실수를 저질러서 불행한 해적들에게는 어떤 자비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해적들은 자신들의 선박에서 전함으로 향하는 길을 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해적들이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바로 거기 앞에 거대한 기관총이 보입니다. 그러나 해적들은 전함을 격추하기로 강행했기 때문에 계속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미국 해군 병사들에 의해 멈추기 전에 대규모의 총격이 발사되어 멈춰야 했습니다. M242는 해적 선박으로 납작한 탄약을 발사했습니다.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보트로 몇 발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이 총격을 멈출 생각이 없을 때 해적 선박은 바다에서 멈췄고 즉시 미국 해군에 항복했습니다. 세 번째, 러시아 해군과 해적들의 전투. 이 집단의 소말리아 해적들은 어떤 종류의 어부 선박으로 왔지만 그들의 선박은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해적들을 러시아 전함에 맞설 수 있고 아무런 피해 없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은 어떤 예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적들이 작은 선박으로 다가오려는 것을 보자 큰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AK-630은 러시아 군대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이며 그들은 이를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발의 포탄이 나가고 해적들의 선박은 아무런 기회도 없이 바로 불타버렸습니다. 공기가 거대한 검은 연기로 가득 차는 가운데 해적들은 패닉에 빠져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전함을 뛰어넘으려는 시도에서 실패했으며 이제 이 병사들의 진정한 분노를 마주할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설 경비가 해적들을 잡아 낡은 선박으로 이끌어냅니다. 이번에는 해적들이 전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설 선박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훈련받은 경비원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해적들은 물 위를 휘젓는 아름다운 선박을 보고 이것을 쉽게 해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오산했습니다. 이 날을 끝내기 위한 부드러운 강도가 될 것이었지만 선박에 있는 사설 계약업체 직원들은 그 선박을 해적들로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이 그들에게 올 것인지 모르고 해적들은 몰래 선박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경비원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경비원은 해적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 총을 겨누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총이나 경비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선박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곧 경비원의 총에 의한 발포가 더 무거워지고 더 정확해질 때 그들은 이것이 훔칠 올바른 선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높이고 패닉에 빠져 도망쳤습니다. 경비원은 해적 선박을 쏘아 올렸고 그중 하나의 발포는 실제로 해적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선박이 아쉬웠습니다. 다섯 번째, 무장 병사들이 소말리아 해적을 물리칩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의 한 그룹이 하루를 끝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훔치기 위해 선박을 침입했습니다. 그러나 무장한 병사들은 그들을 위해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적들은 가장 숨은 방법으로 로프를 사용하여 선박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선박으로 올라가서 선원들을 납치하고 유리 창문을 부숴내어 소중한 물건을 찾아 선박 전체를 약탈했습니다. 그들이 훔칠 물건을 찾아 헤매는 동안 병사들은 선원들로부터 비상 호출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은 배를 투하하고 헬리콥터로 선박에 탑승했습니다. 처음에 해적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병사들이 깨진 창문을 발견하고 거기에 해적이 있습니다. 천천히 모든 해적들이 손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위험이 있음을 알고 손을 들었습니다. 병사들은 해적들에게 항복하고 앞으로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듣지 않았지만 곧 그들의 손을 들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무장한 병사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최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선박을 약탈하고 해적들이 선원들을 납치하는 데 사용한 모든 무기를 수집했습니다. 선박에는 대포 5정, 소형 권총 2정, 로프 하나 개 및 로켓 발사기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해적들은 준비를 해왔을 수 있지만 성공적인 강도 시도에는 그들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여섯 번째, 미국 해군이 해적 선박을 격추시킵니다. 해적 대선박의 게임에서는 더 큰 총이 항상 승리자입니다. 이야기가 와일드한 영상에서와 같은 경우입니다. 악명 높은 해적들의 한 그룹이 무기를 든 작은 보트에 타고 항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선박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좋은 물건을 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속도를 보세요. 보트는 거의 물 위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해적들은 빠른 속도가 공격을 회피하고 탑승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대상 선박이 경험 있는 병사들이 탑승한 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인한 사람들은 바다의 범죄자들에게 총을 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자동 기관총을 사용하여 약탈자들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발포하는 소리만으로도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적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들은 패닉에 빠져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해군 병사들은 이 범죄자들에게 어떤 자비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는 해적 선박을 더 많이 공격했습니다. 함께 치명적인 총알과 빠른 속도의 기관총이 작은 보트를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게임은 끝났습니다. 해적 선박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멈추었고 병사들은 체포를 위해 접근 중입니다. 일곱 번째, 독일 해군이 해적을 물리쳤습니다. 이 해적 군대는 이 전함을 항복시키기 위해 완전히 준비한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인원수를 과대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7명의 해적 그룹은 독일 해병대에게 서서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선박이 무장 전문가보다 더 많은 시민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박에는 단지 12명의 보안 인력이 있었고 그들은 보안을 위해 무장했지만 해적들은 더 강력한 반격을 했습니다. 선박의 승무원들은 재난 신호를 보냈고 응답은 놀랍게도 무려 5척의 전함이 왔습니다. 그들은 즉시 구조 작전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해적들은 수백 명의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불과한 무기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음에는 어떤 기회도 없었습니다. 결국 해적들은 현장을 도망쳤지만 전함들은 그들을 쫓았습니다. 곧 한 척의 전함이 7명의 해적을 체포하고 그들을 케냐 당국에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독일 전함을 훔치기 위한 실패한 시도로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소말리아 해적이 미국 전함을 공격합니다. 이 해적들은 전함을 보고 도망가는 대신에 대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일련의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기를 든 해적 그룹이 전함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전함에 있는 무기를 훔치려고 총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훔칠 것으로 생각한 무기들은 그들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전함의 무장 병사들은 해적들에게 다시 총을 쏘았지만 그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해적들은 계속해서 전함을 조종하고 치명적인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일단 한 발사로 한 척의 보트를 맞을 때까지였습니다. 그것은 즉시 불타버리고 가라앉았습니다.
이 해적들이 이 싸움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해적도 프랑스 군대에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9번째, 프랑스 군대에 의해 대면하는 해적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해적들의 그룹은 프랑스 전함을 화물선으로 오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5명의 해적이 작은 보트에 올라타서 거대한 선박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화물선이라고 생각했고 절박한 시도에서 무엇이든지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늦게까지 선박 앞에 있는 것이 실제로 프랑스 해병대로 가득 찬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끔찍한 깨달음이 왔을 때 그들은 선박에서 멀어지기 위해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수를 깨닫는 것은 너무 늦었고 이미 프랑스 해병대가 해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상태로 보트에 올라타서 도망가는 해적들을 쫓았습니다. 1시간 동안의 힘든 추격 끝에 해적들이 흰 깃발을 흔들며 항복했습니다. 5명의 해적이 즉시 체포되었고 그들의 보트는 더 이상 바다에서 어지럼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압수되었습니다. 10번째, 해적들이 치명적인 총격에서 도망을 시도합니다. 이 작은 해적 선박은 군대를 태우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은 분명히 최선을 다해 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선박의 해적들은 전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매우 고집스럽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매우 인상적지만 그것은 빠르게 어리석음으로 변했습니다. 해적 선박은 최대 속도로 전함을 향해 돌진했고 무장한 병사들의 함대를 납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함은 작은 보트를 발견하고 곧 해적들임을 알아챘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은 해적 선박을 공격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해적 선박은 전함의 발사를 피하기 위해 직격형으로 접근하며 회전하는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군함은 여러 대의 거대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발포로 인해 짜증스러운 해적 선박이 순식간에 격추되었습니다. 11번째, 치명적인 총격이 닿자 해적들이 항복합니다. 이 해적 그룹은 바다에서 큰 전투에 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해적들의 악명 높은 성격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싸움에서 즉시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룹은 매우 다르고 다소 승진했습니다. 그들은 곧 테러를 내리려는 선박 근처로 항해했습니다. 분명히 단단한 계획이지만 그들의 목표가 전함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 후 사격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었습니다. 해적들은 곧 들어오는 전투가 그들의 강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았습니다. 그들은 선박을 멈추고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들었습니다. 네, 당신은 맞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함을 공격하기로 결정했고 전함이 반격할 때 그들은 즉시 항복했습니다. 참 이상한 집단입니다. 12번째, 외로운 남자가 해적들을 쫓아냅니다. 총기를 가진 경험 많은 전투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 무장한 사람들의 그룹이 필요할까요? 이 흥미로운 영상에서 해적 선박이 크루즈 선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소중한 보트를 내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기를 꺼내서 발포했습니다. 해적들은 더 큰 선박을 작은 선박으로 교환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총기를 가진 그 남자는 필요하다면 그의 보트와 함께 익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적 선박은 도망가는 것이 나은 줄 알고 도망쳤습니다. 무장한 사람은 겁쟁이처럼 도망가는 해적들을 보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13번째, 러시아 해군이 해적 보트를 태웠습니다. 이 해적 보트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전함은 전속으로 다가오는 보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어를 평범한 무기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대신에 이 어리석은 해적들을 다루기 위해 거대한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대를 상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도 이 해적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전함을 공격하기에 매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러시아 해군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전함에 탑승하고 점령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용기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관총을 든 남자는 그날 아무런 자비도 없었습니다. 여러 발의 총알이 해적 선박에 맞았고 즉시 불이 붙었습니다. 해적들이 보트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폭발적인 총격이 바다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위되어 있었고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14.
군인들이 화물선을 구조합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당한 작은 화물선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벌어진 일은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전함에 배치된 작은 군인들의 군단이 소말리아 해적들을 추적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적들을 계속 주시하여 그들의 행동을 찍어내어 즉시 체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애틀랜타 작전이라 불렸습니다. 전함은 주시하면서도 몇 척의 스키프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주변 선박에 경고를 보냈지만 화물선은 해적들과 그들의 화려한 선박에게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화물선이 납치되자 선원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절망적으로 프랑스 전함이 호출에 응답하여 주변 전함들로부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두 척의 사라진 스키프가 이 화물선 뒤를 쫓고 있으며 그 뒤를 따르는 해적 선박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함은 이 추적을 위해 헬리콥터를 보내어 선박들의 경고 사격을 가하였고 이에 해적들은 즉시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화물선의 통제를 포기하고 흰 깃발을 휘두르며 나와왔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즉시 그들을 잡아 가두었고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선원들은 해방되었고 해적들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형량을 기다리는 임시 감옥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제시어 부유하는 튜브에 숨은 해적들을 검거합니다. 이 해적들은 은밀하게 행동하고 있었지만 무장한 군인들은 그들을 위한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그러진 주황색 천으로 덮인 부유하는 튜브 위에 숨어있는 해적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를 유인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들의 배가 침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이런 식으로 표류하는 것이 너무 의심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선박에 가까이 다가가 그 안에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커튼이 벗겨지자 그들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당 해적들이 몰려 있어 군인들의 분노를 피하려고 생존 보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고 그들은 잡힐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을 체포하고 전함으로 탑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적들은 즉시 항복하여 손을 들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16번째, 세 나라가 해적을 추격합니다. 이 해적 그룹은 독일의 전함을 상업용 선박으로 착각하는 바보 같은 실수를 했지만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결과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FGH 스파르트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어리석게도 납치하려고 시도한 독일 전함이었습니다. 해적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자 이미 독일인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일인들은 그들을 발견하고 뉴스는 스페인과 그리스 군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해적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나빠졌습니다. 독일,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가 함께 해적을 추격하여 모든 방향에서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해적들은 이를 벗어날 방법이 없었고 체포 후 독일군에게 송치되었습니다. 17번째, 중국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을 체포합니다. 소규모 해적 선박이 화물선을 노릴 때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전함에 포위되었습니다. 크루즈선은 해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구조 신호를 보내는 똑똑함을 보였습니다. 중국 해군은 즉시 호출에 응답하여 해적 공격을 가로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헬리콥터를 해적들의 방향으로 보냈고 그들의 선박을 강하게 공격했지만 해적들은 그 총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은 큰 포대를 가져왔습니다. 해적 선박은 이제 전함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너희가 상상할 수 있겠지요. 해군이 그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요. 기관총을 사용하여 전함은 그들에게 탄약을 쏟아 부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는 강력한 총알 사격을 보고 해적들은 선박을 멈추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이 총알에 죽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습니다. 18. 해적들이 선원들에게 체포됩니다. 이 그룹의 선원들은 가까이에서 항해하는 해적 선박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교훈을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해적 선박들은 강도를 완수하리라는 높은 희망을 품었지만 그들의 상대가 전문적인 무장된 전문가들이 탑승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선원 선박을 뒤로 돌렸지만 이미 그들의 존재를 인식한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을 체포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선원들이 행동을 취하여 거의 장면에서 탈출하려던 해적들을 추격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해적들을 코너에 몰아 그들에게는 더 이상 탈출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즉시 항복했습니다. 이는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아마도 총에 맞고 체포되는 것일 뿐이었고 그것은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영상에서 우리는 소말리아의 위협적인 해적들에게 한번 돌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19번째, 영국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을 체포합니다. 영국의 헬리콥터는 바다에서 작은 해적 선박을 발견하고 선박에 탑승한 병사들은 범죄자들에게 로열한 대우를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해적 선박은 장면을 벗어나려고 시도했지만 헬리콥터가 해적들에게 LED를 쏘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박을 돌리려고 했지만 헬리콥터가 해적 선박이 도망칠 수 없도록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은 더 이상 장면에서 도망칠 길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은 선박을 멈추고 바다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보트에서 해적들에게로 향하자 그들은 도착과 동시에 그들을 포위하고 체포했습니다. 로열 해군은 다른 화물선들이 바다에서 이런 위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해적 선박을 압수했습니다. 이것이 해적들과 무장 전문가들 간의 흥미로운 대결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해적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선박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내리는 강력한 총탄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